김치밥 하나, 치킨 한 조각, 감자튀김 하나, 코울슬로 하나, 콜라 라지 2개, 치킨 랩 하나. 이렇게 저희가 좀 점심 식사 했는데요. 21링깃 나왔거든요. 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먹고 나서 그냥 놓고 가시면 돼요. 다 치워주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우고 싶으시면 그냥 치우셔도 돼요. 바쁜 거 같으면 가끔 치우고 가고 직원이 한가해 보이면 놓고 가고. 지금 저녁 시간이고 해가 뉘엿뉘엿 내려가는 무렵에 잠깐 내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 주셔가지고 기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하고 보는 즉시 지우고 있습니다. 보는 즉시 지우고 내 마음에 담지 않아야겠다, 이걸 내가 담고 있으면 점점 나한테만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우는데 정말 몇몇 개는 가슴 후벼 파는. 요즘 제가 댓글을 다 못 달아드리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댓글을 정말 달아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일정량이 모이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예요. 너 그래서 거기서 뭐 해 먹고 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이민 가면 뭐 해 먹고 살지라는 영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뭐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고 한국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보시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찾아서 안 보시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느낀 좋은 점 9가지, 그 영상에 결론은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먹고 사는 방법은 말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댓글 다세요. 제일 중요한 먹고 사는 방법은 말도 없이 근본 없이 좋다고만 해대고 있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뭐 해서 어떤 식으로 외국에 와서 먹고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랑 와이프는 그냥 조그만 회사를 하나 했었어요. 의류 관련 회사였는데 처음에는 해외 이주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회사를 이제 처분하려고 했어요. 처분하고 형편에 맞게 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정말 좋으신 파트너님을 만나서 회사를 공동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희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가서 저희의 일을 하고 있고, 각자 맡은 일이 다 있어서 한국 저희 회사에서 일정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저는 개그맨 안일권님의 일고나 놀자라는 채널 편집도 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저는 그 수익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인데 그에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예전 거래처들에서 계속 문의와 이렇게 주문이 오더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핸들링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나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저희 집이 있어요. 집을 판매하지 않고 왔고요. 세를 주고 왔습니다. 월세를 주고 왔기 때문에 약간의 월세가 나오겠죠. 그냥 그 정도예요. 저희는 뭐 이민이라고 간 놈이 월세를 살고 있네, 미쳤네, 이런 말, 그럼 제가 여기다 집을 사야 됩니까? 뭐 아무튼 저는 제 가치관에서는 렌트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지, 여러분 렌트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저한테 그런 식의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한테 드리는 답변이고, 다음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호구지책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 방법, 호구지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뭐 해 먹고 살면 될까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호구지책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같은 한국에서도 그잖아요. 내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야 거기 나 내려가서 나 서울에서 하던 순댓국집 거기 차리면 잘 될까? 그거 쉽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같은 한국이라도? 아니면 아예 내가 모르는 분야를 질문을 받는 거죠. 사실 제가 정말 전도 유망해 보여도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셔서 하시면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오셔서 잘 안 되면 제가 그 원망을 어떻게 다 듣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는 나라를 옮긴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요? 근데 내 대답 하나로 그 사람이 이주를 해와서 인생이 바뀌고 하는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없다면 대답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 호구지책을 제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셔서 한인식당 하면 잘 되세요. 다들 오셔서 한인식당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전부 다 와서 한인식당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 다 다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만나뵙지도 않았는데 진짜 채팅 몇 번, 댓글 몇 번에 그걸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직접 많이 알아보시고 직접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사기꾼이면 제 말 믿고 따라오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세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잘 됩니다. 여기다 가게 차리세요. 여러분,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직접 발로 뛰어보시고 최대한 알아보시고 그 외에도 이제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와 어떤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무언가를 진행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잘 됩니다, 걱정 마세요,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해서 먹고 사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물어보실 때 뭐 무슨 업종은 있나요? 뭐 이런 데는 뭐 장사가 잘 되나 이런 건 제가 알 수 있겠죠. 저도 주변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이제 또 혹시나 다시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겠죠.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궁금하다고 남겨주신 댓글이 많은데 뭐 집 같은 거나 이런 차량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도움을 여기저기에 많이 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른 시간 내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마트 물가 이런 거는 영상은 제가 많이 찍었는데 편집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편집이 되는 대로 천천히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호구지책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이 나라에 오셔서 대부분 이제 하시는 일들은 우리 한인들이 해외에서 하는 그런 평상적인 일들과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거의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에 와서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헤드 헌팅을 당해서 오셔야 돼요. 좀 좋은 회사에서 한국 사람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오면 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에 그냥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잖아요. 내가 영어 뭐 중국어 잘 돼서 취업이 된다고 쳐도 이 나라 애들이랑 똑같은 월급 받고 일하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국에서 내가 하던 게 잘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도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약간은 버리시는 게 좋은 게,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려면 특정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언어예요. 완벽하게 그 나라의 언어를 내가 할 수 있어야 거의 비슷한 선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말까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중국인, 말레이인이 많은데 돈을 벌려면 중국인을 상대로 좀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중국어를 거의 중국인처럼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조건이면 중국인은 중국인 가게에 가서 팔아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면요. 중국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지 못한다 이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내가 언어를 좀 더 익히던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손님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던지 그런 가게에 있어요. 이를테면 뭐 네일샵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네일샵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일샵 같은 거는 그냥 내가 좀 뒷전에 있어도 직원을 쫙 포진시키면 할 수 있는 그런 샵이잖아요. 마사지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뭐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장이 한 발 뒤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한국에서 내가 잘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한국에서 세차를 맡긴단 말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샵이 있고 필리핀 사람이 운영하는 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샵에 가겠죠. 필리핀 사람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정말 2배, 3배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처럼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겠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나라에 살지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 살지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버는 이 시스템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돈 번 나라에다가 소득세 내면 되거든요. 또 악플에 울컥하는데 다시는 한국 오지 말고 너는 그 나라에서 살아라. 그 나라에 한국 국적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해라.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저는 한국 국적 가지고 있고 제 소득세도 한국에 다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도 한국에 내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 낼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제가 번 돈도 외국에서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많은 악플이 달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악플에 이렇게 굴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다들 그 영상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느낀 좋은 점이라는 영상 하나만 보고 이 자식은 좋은 얘기만 한다고 나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사람들 조심해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선동한다고. 선동하지 말라는 댓글 제가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선동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좋은 점 진짜 주관적인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선동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민을 고민하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정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훨씬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근데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 남겨드렸는데 드리는 말씀은 전부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이게 어떤 객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